15일 계양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대표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갈등을 겪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김포 5일장은 또 문을 닫았습니다. 기약 없는 재개장에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지자체 지원을 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 확진세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부천 지역 확진자 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 살펴봅니다. 제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15일 시상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돼 화제를 모았던 영화 랑종이 작품상을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대표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갈등을 겪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직원 2명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약 15분 뒤에 사무실에 들어갔던 직원 중 한 명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10분쯤 계양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 4층 사무실에서 50대 대표 A씨와 50대 직원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와 B씨의 몸에는 각각 가슴과 목 부위에 자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사무실 안쪽에 위치한 대표실. 최초 신고자인 대리점 직원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조용해져서 가봤더니 사망해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20명.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데다 아침 이른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나왔을 때 일어나기라 아무도 몰라요. 아, 출근하시기 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기사 보고 하는 거지 아무도 몰라요. 경찰 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는 두 사람이 다툰 흔적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서 자료 등 두 사람이 평소 갈등을 겪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범행에 제3자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6일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네 자릿수로 접어든 확진자 수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확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부천 콜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미추홀구의 초등학교와 관련해 16일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가족인데요. 16일을 기준으로 미추홀구 초등학교와 관련한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73명, 타 지역까지 포함하면 78명입니다.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지난 11일 최초 확진자가 나왔는데 16일 해당 학교와 관련해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었는데요. 부평구 초등학교와 관련해 16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모두 27명입니다. 16일 부천의 한 콜센터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확진자가 나왔던 곳인데요. 지난 12일 콜센터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콜센터 직원 등 밀접 접촉자 24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해당 콜센터 건물에는 약 1,600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집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인천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 검사소도 확대해 운영 중에 있는데요. 부평에는 부평역과 신트리공원, 계양에는 작전역에 선별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상을 느끼는 시민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 검사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김포 5일장은 또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장터 폐쇄만은 막아왔던 상인들은 다시 시름에 빠졌는데요.
기약 없는 재개장에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만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5일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5일장이 문을 닫으면서 상인 유단여 씨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헐값을 받고도 다 처분하지 못한 과일들은 식탁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우리 생계가 걸려있고 생활을 하는 터전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저희 상인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무조건 5일장만 휴장을 시키냐. 이게 저희도 얘기하지만 손님분들도 엄청 불만을 많이 토하시고 왜 여기 장만 이렇게 우리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시민이 느끼는데 왜 이 5일장만 자꾸 막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방역을 위해 5일장은 휴장과 재개장을 몇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은 문이라도 열지만 시장은 문부터 잠갔습니다. 생계 걱정은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출도 받고 뭐 보험 같은 것도 깨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휴장이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나마 또 받을 것도 없으니까 엄청 막막하다고 해야 될까요? 불안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터 대신 단기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 일자리조차도 그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몇 번 갔는데 어떤 때 가서도 그냥 오고 있는 날은 또 일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생계 유지했는데 그 일자리가 정해져 있질 않으니까. 30년 동안 5일장에서 장사해온 이정수 씨에게도 휴장은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나마 동료 상인들에 비하면 이 씨 사정은 나았습니다. 비교적 유통기한이 긴 제품은 창고에 쌓아뒀지만 이마저도 재개장이 미뤄지면 버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생물 장사들은 거의 다 버린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생물이 아니고 이제 곡식이나 이제 냉장에다 넣어놨는데 저희도 한 2, 3개월 지나면 다 버리거든요. 무등록 상인인 5일장 상인들에게는 손실보상금 같은 지원금도 그림의 떡입니다. 코로나보다 밥 굶는 게 더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부 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작년에도 한 5, 6개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했는데 금년에도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게 언제 참 오픈할지. 김포 지역 4개 5일장이 동시에 휴장하면서 문을 열지 못하는 점포는 모두 700여 곳. 확진자가 늘어나고 일터로 돌아갈 날이 멀어질수록 장꾼들의 한숨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계양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계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문화체육시설을 특별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종교시설 465곳과 노래연습장 265곳, 실내체육시설 404곳입니다. 계양구는 인원 제한 등 4단계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직중 점검하고 위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 중이며 폭염 특보 단계에 맞춰 종합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폭염 대응 체계 가동 기간 동안 지역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등을 활용해 모두 663개의 무더위 쉼터를 가동합니다. 특히 인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여부를 수시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홀몸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는 쿨매트와 양산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H가 16일 계양신도시 등 사전 청약 1차 지구 4,333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계양신도시 사전 청약 규모는 공공분양 709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41가구 등 공공주택 1,050가구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 자격을 유지하려면 입주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LH는 오는 2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해 9월 1일 모든 청약 유형의 당첨자를 일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25회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지난 15일 시상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부천 아트벙커에서 진행된 올해 폐막식은 무관중 온라인 시상식으로 열렸습니다.
부천 초이스 장편 부문 작품상은 이번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돼 화제를 모았던 영화 랑종이 차지했습니다. 감독상은 그녀는 만찬에 초대받지 않았다의 리 헤이븐 존스 감독, 심사위원 특별상은 쉬푸샹 감독의 속거나 속이거나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또 이진호 감독의 액션 히어로는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부문에서 작품상, 배우상 등을 포함해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8일 개막해 일주일간 이어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온 오프라인 동시 상영 방식으로 47개국에서 출품한 작품 257편이 공개됐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이 시니어 모델로 활약할 시민을 찾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은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는 9월 라베니체에서 패션쇼를 열 계획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시니어 모델은 한 달간 교육을 거쳐 라베니체 패션쇼에 섭니다. 다만 오디션과 교육 과정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을 넘긴 공동주택의 모래바닥 어린이 놀이시설인데요. 부평구는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모래 교체와 탄성바닥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용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리운전 기사나 택배기사, 집배원 등 외부 대기 시간이 긴 직종을 위한 경기 이동 노동자 쉼터가 부천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천 상동의 자리를 잡은 이 쉼터는 휴게실을 비롯해 상담실, 탕비실 등과 여성 전용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도보 이동이 많은 노동자들이 쉼터로 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조기와 신발 건조기, 안마 의자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앞으로는 노동, 금융 상담과 직무 역량 교육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쉼터는 밤샘 근무가 잦은 근무 형태를 고려해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5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지난 2019년 처음 개소한 경기 이동 노동자 쉼터는 현재까지 경기 전역에서 모두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평 구민이라면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수업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서울디지털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와 구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비 경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부평구민이 해당 학교에 입학할 경우 서울디지털대학교의 경우 수업료의 30%를, 숭실사이버대학교의 경우 수업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평구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구민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편안해짐을 운영합니다. 지방 공무원과 근로자, 사립학교 사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직원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담 분야는 업무 부적응과 조직 문제 등 직장 영역을 비롯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 대인 갈등 등 개인 정서 영역도 해당됩니다. 상담에 따른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천시가 오는 28일부터 보름 동안 국제청소년 비대면 교류 행사를 엽니다. 부천시는 16일 매년 열리던 홈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하던 국제교류 행사를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축소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하얼빈시와 웨이하이시 등 5개 나라 6개 도시의 청소년 60명과 부천 청소년 60명이 참가해 화상 앱이나 SNS 창구 등을 통해 소통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 이회수 작가와의 조론을 선언했던 부인이 투병 중인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부인은 2년 전 결혼 44년 만에 조론한다고 했었는데요. 이회수 작가가 뇌출혈로 쓰러진 작년 3월에는 조론의 종료를 선언했죠.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배우자가 불쌍하다며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혼자는 외롭다며 한날 한시에 가자는 부인의 애절한 목소리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